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혈압을 치료하는 가장 손쉽고 누구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혈관을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부분의 혈압약이 혈관을 확장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성이 있고요. 부작용이 있죠. 그리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 혈관이 도로 원상태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생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고혈압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고혈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살펴보신 그대로, 또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지금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스스로 보아도 그렇잖아요. 후천적으로 생긴 거죠. 고혈압이 주로 이것은 성인병이라고 해서 나이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수반되면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거든요. 저도 약학대학 다닐 때 고혈압을 보통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본태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조금 우스워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본태성이라는 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고혈압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냥 혈압이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보통 그 혈압약의 기전은 그냥 그 고혈압의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그 기계적인 그런 차간이에요. 혈관이 넓어지면 당연히 압력이 내려가잖아요. 그냥 그 원리에 의해서 혈관을 일률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그 약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먹는 영양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하는 그 약효처럼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기닌, 엠필로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 이런 거를 남성들 발기부전이나 피로회복제나 혈관을 확장시키면 피가 잘 돌잖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쓰기도 하고 혈관 확장제로 또 혈압에 좋은 영양물질로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혈관을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자연스럽게 그냥 혈관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볍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시하죠? 그렇지만 가볍게 뛰고 나는 뛸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뛴다라는 것이 걷기 속도라도 괜찮아요. 걷는 속도, 천천히 걷는 속도, 빠르게 걷는 속도 말고요. 천천히 걷는 속도로 뛰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요. 그 원리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신적으로 골격근에, 이 골격근 근육 있잖아요. 거기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시켜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온 몸 전신 구석구석까지 피를 한 바퀴 돌리는 순환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한 바퀴 피를 확 돌려놓잖아요. 돌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억지로 혈액순환을 막 시켜야 되는 그런 압박에서 우리 몸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분명히 지금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뛰니까 그것도 길어봐야 한 30분 정도 뛰다 걷다가 그 중에서는 정말 30분 중에 진짜 뛰기만 하는 시간은 한 10분, 15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혈압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에 혈액순환을 한번 시원하게 시킨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온몸 구석구석에 어딘가에 피가 제대로 가지를 않게끔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더 잘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몸의 방법이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되는 건데, 이 고혈압이 2차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면 심장이 비대해져 버리고 또 혈관이 약해져 있는 어떤 부분은 터져서 뇌출혈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풍이라고 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30분씩 걷다 뛰다를 하게 되면, 그 걷다 뛰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한번 싹 시켜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뛰지 않는 나머지 평상시의 시간에서도 우리 몸에서 혈압을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걷다 뛰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례들을 아주 많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고혈압 환자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고혈압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뭐 혈액순환 장애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저한테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굳이 제가 만든 생기산을 안 먹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너무너무 좋은 것이 바로 이 걷다 뛰다가 하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너무너무 탁월한 효과가 이 걷다 뛰다 하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서 생기산을 당신께서 꽤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먹었는데요. 그거 먹어서도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당신이 걷다 뛰다 그거를 이제 제 영상을 보고 한번 병행을 해봤더니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또 다른 사례들에서 이런 것들을 왕왕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혈관을 확장하고 그 전신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한번 싹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는 그 아주 손쉬운 물리치료 방법, 걷다 뛰다,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나는 다리가 아파, 나는 무릎이 아파, 나는 인공관절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걷다 뛰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젊은 사람들이면 그냥 계속 뛰어도 돼요. 계속 뛰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타민 C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요, 운동선수들이 왜 오히려 수명이 짧은 거 아시죠?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면서 노폐물도 같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세포의 산화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세포가 빨리 늙어버려요. 이럴 때 늙는 거를 예방해주는, 이런 노폐물로부터 우리 혈액과 혈관과 여러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항산화제 비타민 C를 수시로 먹는 건데요. 특히나 이런 운동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로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하고, 그 부산물로 혈액이 산화되거나 우리 세포가 산화되고 파괴되는 그런 위험에서부터는 우리가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비타민 C는 운동하기 전후에 꼭 한두 알씩은 복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하루 종일 한 8알에서 10알 정도를 수시로 복용할 수 있으면 뭐 아주 좋겠죠. 비타민 C가 또 너무 값이 싸잖아요. 절대 비싼 거 드실 필요 없고요. 비타민 C는 그냥 중성 비타민, 뭐 리포조말 비타민 C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일반 비타민 C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진약사몰에서는 그거 100알에 100정에 5,000원 받고 있는데요. 혹시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데서도 한 몇천 원, 10,000원 안쪽으로 살 수 있거든요. 100정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한 알에 50원 내지는 7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이걸로 내 혈관을 지킬 수 있고 고혈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죠. 고혈압 약이나 그런 약을 오래 먹다 보면 혈관이 더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고혈압 약을 오래 먹다가 또 다른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어떤 날은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는데요. 그럴 때 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모르셔가지고 위의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00도 안 나오는데도 계속 기계적으로 똑같은 혈압약을 먹어서 잘못되시는 분들도 제가 심심찮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 주는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든지 고혈압 약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혈압 체크기도 하나 구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혈압 체크기로 평소에 자기 혈압을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평소에 내가 나왔던 혈압보다 오늘 또 특수한 상황에 내 혈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수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약을 먹는 것에서 또 내가 훨씬 더 지혜롭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기록을 해두었다가 주치의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할 때도 활용하기가 아주 좋고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비타민C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걷기, 뛰기 이런 거를 병행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양물질 추천한다면 오메가3. 오메가3는 이 혈관, 혈액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하여튼 거의 의약품 에 가까울 만큼 의약품이죠. 실제로 의사들이 처방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생선 기름으로서 식품이지만 에스키모인들이 먹었던 생선 기름이지만 우리 혈관에는 너무너무 좋은 성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자기 집안에 고혈압이나 어떤 심장병, 뇌혈관 질환 이런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시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게 되면 하루에 비타민 B 하나는 꼭 복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결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여러분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